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우디네세 vs 코모. 이 경기는 누가 중앙을 오래 점유하느냐보다 누가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넣고 반대 전환으로 균형을 깨뜨리느냐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디네세는 4-4-2 구조상 중앙 블록을 세우는 힘은 있지만 측면에서 수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좌우 간격과 안쪽 커버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반면 코모는 중앙으로만 밀어붙이는 팀이 아니라 바깥폭을 먼저 열고 안쪽 인버티드 움직임을 섞으며 수비를 한쪽으로 끌어당기는데 능하다. 그래서 헤수스 로드리게스가 안으로 접고 들어오는 순간 우디네세의 풀백과 측면 미드필더는 바깥을 지킬지 안쪽을 좁힐지 계속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코모의 양쪽 풀백이 오버래핑 타이밍을 맞춰 바깥을 찌르기 시작하면 우디네세 수비는 한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한쪽 쏠림이 만들어지는 순간 니코 파스가 반대 측면으로 날카롭게 방향을 바꾸는 패스를 찔러 넣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반대 측면에서 다시 전개가 열리면 두비카스는 박스 안에서 수비라인 사이 타이밍을 보고 마무리각을 잡을 수 있다. 우디네세도 자니올로를 중심으로 전방에서 변수를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코모가 측면 템포를 먼저 끌어올리고 좌우 전환을 반복하기 시작하면 우디네세는 중앙 안정감보다 바깥 커버와 복귀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칼스트렘이 중원에서 균형을 잡아주려 해도 수비가 한쪽으로 몰린 뒤 반대 전환까지 이어지면 중원 한 명의 조율만으로는 전체 폭을 다 커버하기 어렵다. 자놀리 역시 측면 왕복 능력은 있지만 코모가 한 번은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고 한 번은 바깥 오버래핑으로 찌르는 패턴을 반복하면 대응 타이밍이 점점 까다로워질 수 있다. 코모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억지로 막힌 길을 두드릴 이유가 없다. 한쪽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모으고 니코 파스의 시야를 활용해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우디네세 라인을 충분히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로드리게스의 인버티드 움직임이 살아나는 경기에서는 우디네세 수비가 안쪽 간격을 좁히는 사이 바깥쪽 통로가 비고 그 공간을 오버래핑과 킬패스로 공략하는 장면이 훨씬 더 자주 나올 수 있다. 결국 이 매치는 우디네세의 중앙 버티기와 코모의 측면 순환, 전환 패스, 반대편 마무리 구도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경기다. 전체적인 전술 상성만 놓고 보면 측면에서 흔들고 반대 전환으로 찌를 수 있는 코모가 한 단계 위의 공격 완성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우디네세 패주력. 언더오버 언더 추천. US 레체 vs 아탈란타. 이번 경기는 누가 더 오래 점유하느냐보다 누가 박스 근처에서 더 많은 두 번째 장면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레체는 스툴리치를 중심으로 버티는 힘과 피에로티의 순간적인 전진성은 갖고 있다. 라마다니 역시 중원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 자원이라 경기 초반에는 어느 정도 맞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탈란타가 경기를 위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뒤다. 이 팀은 전방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크로스 다음 움직임, 첫 경합 다음 세컨볼, 그리고 세트피스 이후 리바운드, 슈팅까지 한 번 더 이어가는 구조가 선명하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장신 센터백 자원들이 이어 포스트를 향해 짧고 강하게 들어가며 수비를 흔들고 뒤쪽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흘러나오는 공을 바로 때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레체 입장에서는 첫 헤더 경합만 버틴다고 끝나는 경기가 아니다. 이어 포스트 대응이 조금만 늦어져도 중앙 수비가 앞으로 쏠릴 수 있고 그 순간 뒤쪽 리바운드 구간이 열리며 두 번째 슈팅 허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탈란타는 바로 그 두 번째 장면에서 더 치명적인 팀이다. 데 케텔라이르가 박스 앞에서 볼을 잡는 순간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수비를 비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에데르송도 중원에서만 머무는 자원이 아니라 박스 근처까지 전진해 세컨볼을 다시 공격으로 바꾸는 타이밍이 좋아 레체 입장에서는 수비가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릴 수 있다. 오픈 플레이에서도 크르스토비치가 전방에서 버텨주며 수비를 묶고 데 케텔라이르가 반박자 빠르게 안쪽 공간으로 스며들면 레체의 중앙 수비는 기준점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레체가 반격할 수 있는 구간은 스툴리치를 향한 직선 전개와 피에로티의 측면 가속이다. 하지만 공격이 한번 끊긴 뒤 다시 수비 숫자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라마다니의 부담이 커지고 박스 앞 커버 범위도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체가 얼마나 버티느냐보다 아탈란타가 얼마나 꾸준히 박스 안 두 번째 장면과 세트피스 루트를 반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 차이는 더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교체 카드가 들어가는 시점에도 아탈란타는 박스 안 숫자 배치와 세트피스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팀이고 레체는 반대로 수비 집중력이 조금만 흔들려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세트피스 완성도, 니어, 포스트 러닝, 리바운드 슈팅 약속된 루트까지 모두 앞선 아탈란타가 승부의 무게를 자기 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체 패주력. 언더오버 언더 추천. 유벤투스 vs 제노아. 이번 경기는 점유율의 많고 적음보다 누가 인터셉트 이후 첫 번째 전진 패스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꽂느냐가 핵심이다. 유벤투스는 볼을 끊어낸 뒤 공격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부드럽다. 특히 일디즈가 중간 지점에서 인터셉트를 만들어내고 미레티가 고개를 든 상태로 전방 침투를 읽으며 킬패스를 찔러 넣는 장면은 이번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흐름이 살아나면 데이비드는 상대 수비가 몸을 돌리기 전에 뒷공간으로 빠져들 수 있고 결국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골키퍼와 직접 마주보는 장면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제노아는 3백과 미드필더 숫자로 버티려 하겠지만 전원 순간 균형을 잃는다면 그 숫자 우위가 오히려 무의미해질 수 있다. 특히 윙백이 전진한 뒤 프렌드럽 주변 커버가 늦어지면 센터백 앞 공간과 좌우 채널이 한 번에 흔들릴 수 있다. 유벤투스는 바로 그 틈을 찌를 수 있는 팀이다. 일디즈가 인터셉트로 시동을 걸고 미레티가 킬패스로 수비 뒷면을 찍고 데이비드가 마지막 침투로 끝을 보는 그림은 단순하지만 그래서 더 막기 어렵다. 제노아도 콜롬보를 활용한 직선적인 공격과 엘레르트 손의 측면 전개로 반격 장면을 만들 수는 있다. 그렇지만 경기 전체의 결을 놓고 보면 전원의 속도와 마지막 패스의 질 그리고 박스 안 침투 타이밍에서 유벤투스 쪽이 훨씬 더 선명하다. 또한 유벤투스는 한 번의 역습으로 끝내지 않고 세컨볼까지 붙으며 두 번째 위협 장면을 만드는데도 강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노아가 초반에는 버텨도 시간이 갈수록 수비라인 간격과 복귀 타이밍에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유벤투스가 인터셉트 이후 빠른 공격 전환으로 상대 수비 균형을 무너뜨리고 박스 앞 결정 장면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쪽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유벤투스 승주력. 언더오버 언더 추천. 나폴리 vs AC 밀란. 이번 경기는 누가 더 오래 점유하느냐보다 누가 경기 템포를 더 영리하게 바꾸며 상대 수비의 판단을 흔드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나폴리는 전반에는 짧은 패스로 볼 점유율을 장악하고 그 안에서 노아랑을 중심으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엮어 공격 루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초반에는 무리하게 세게 치고 나가기보다 상대 수비를 좌우로 흔들고 중원 간격을 벌리는 흐름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후반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노아랑이 간결한 롱패스 패턴의 출발점이 되고 호일룬이 그 공을 보고 수비 뒷공간으로 먼저 파고들며 공격 전환 속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다. 이게 바로 나폴리의 전술적 유연성이다. 짧게 점유하며 상대를 흔들다가도 한순간에는 가장 빠른 길로 전진해 박스 안 결정적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에 맥토미니의 이선 침투까지 더해지면 밀란 입장에서는 1차 수비만으로 장면을 끝내기가 쉽지 않다. 반면 AC 밀란도 퀼크루크의 타깃 역할과 풀리시게 측면, 돌파, 로프터스 치크의 전진성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는 공격 장면의 숫자보다 장면의 밀도와 변주폭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 밀란은 좋은 흐름이 잡히면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나폴리처럼 전반과 후반의 공격 속도를 다르게 설계하며 상대를 흔드는 팀을 상대로는 수비 판단이 길게 시험대에 오른다. 특히 전반에 짧은 패스와 점유로 끌고 다니던 팀이 후반에는 간결한 롱패스로 전환 속도를 높이는 구조는 수비 입장에서 가장 까다롭다. 그 타이밍을 읽지 못하면 뒷공간 한 번과 박스 안 침투 한 번으로 경기의 무게추가 순식간에 기울 수 있다. 결국 나폴리는 상황에 따라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노아랑을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바꿔가며 승부를 지배할 수 있는 팀이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그 유연성이 밀란의 수비 판단을 흔들며 홈쪽으로 흐름을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나폴리 승주력. 언더오버 언더 추천. 지로나 vs 비아레알. 이번 경기는 지로나의 중앙 연계와 비아레알의 변칙 빌드업이 정면으로 맞붙는 승부다. 겉으로는 4-2-3-1과 4-4-2의 대결이지만 실제 승부처는 누가 더 효과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열어내느냐에 있다. 비아레알은 4-4-2를 기본으로 움직이면서도 단이 파레오가 더블 볼란치 라인까지 내려와 빌드업 방향을 바꿔주는 장면으로 경기 흐름을 흔들 수 있다. 이 움직임이 나오면 지로나의 1차 압박은 기준점을 다시 잡아야 하고 중원 두 줄 간격도 자연스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좌우 윙포워드가 폭을 넓히며 바깥쪽 수비를 벌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세컨드 침투가 살아날 수 있다. 바로 이 구간이 지로나 최종 수비에 가장 거슬리는 장면이 될 수 있다. 제라르 모레노는 내려와 받아주고 다시 박스로 침투하는 타이밍이 좋기 때문에 수비를 끌어낸 뒤 빈 공간을 다시 찌르는 움직임에서 상당히 위협적이다. 알베르토 모레이로 역시 좁은 공간에서 방향 전환과 드리블이 좋아 지로나의 측면과 중앙 연결 부위를 흔드는 카드가 될 수 있다. 반면 지로나는 치간코프와 이반 마르틴을 중심으로 자기 템포를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비아레알이 파레오를 축으로 전개 각도를 계속 바꾸기 시작하면 지로나는 압박이 빗나간 뒤 재정렬 과정에서 한 박자씩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포백 앞 공간이 비고 세컨드 침투를 잡아내야 하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부담도 급격하게 커질 수 있다. 결국 비아레알이 변칙 빌드업과 방향 전환으로 먼저 수비의 시선을 흔들고 그 다음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 숫자를 꽂아 넣는 흐름이 반복된다면 지로나의 최종 수비는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이 경기의 무게추는 그쪽으로 기울어 있다. 지로나도 홈에서 공격적으로 맞설 여지는 있지만 전술적 가변성과 전개 설계의 디테일은 비아레알이 더 선명하다. 그래서 이번 승부는 비아레알이 점유와 전원의 결을 모두 쥐며 결과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지로나 패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